그린 가와 나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버스 안에 관찰자 B하고 C가 서 있는데, 자, A의 좌표계에서 B, C가 탄 버스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B하고 C가 각각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B 좌표계에서 물체에 적용하는 R자임은 밑으로 중력도 작용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뒤쪽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하니까 mg랑 ma의 두 개의 힘이 다 작용을 하는 합력값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렸고, 가의 B 좌표계에서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가 0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정지예요, 정지.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A 좌표계에서 물체는 만약에 놔버리면, 이거 만약 놓는 순간부터, 그럼 쭉 놓게 되면은 어차피 얘는 같이 관성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게 맞죠. 어차피 이 안에서 봤었을 때는 얘는 밑으로 뭐만 받게 되니까 중력만 받게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놓는 순간부터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기서는 두 개고, 가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맞죠? 자유낙하 운동을 어차피 자유낙하를 하게 될 테니까, 가의 B 좌표계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 맞죠? 가속도의 크기 자체가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뭐만 있을 테니까, 중력만 있을 테니까, 좌표계 안에서. 그 다음에 나의 A 좌표계에서는, 그럼 밖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유낙하라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본다라면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다음에 196번 봅시다. 그림은 밤에 관측한 별 A, B, C의 위치, 그러니까 밤일 때 여기 보였고, 그 다음에는 계기 일식 때는 어디 보였냐면 요 밖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밖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의 왜곡, 중력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중력 렌즈 효과죠. 왜냐면은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바로 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밤에 봤구나,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밤에 보는 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가 태양이 있는 거고 여기가 지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밤에 볼 때랑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를 보게 돼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계기일식 되면은 얘가 완벽하게 일직선이 돼버리는 거고, 달까지 같이 여기 있고, 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밤에 봤었을 때는 태양하고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태양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서 나타나게 되는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위치보다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는 바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19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대요. 그럼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얘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4mg고, 이 A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4mg라고
G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가 0이 되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A와 B를 연결한 C를 끄는 뒤에 A와 B를 연결한 C를 끄는 뒤에 A하고 B하고 C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자, BC의 질량이 각각 M하고 4M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량은 A가 B의 몇 배이냐 라고 나왔는데 요거의 질량은 알 수가 없으니까 라지 M. 그러면 일단은 빗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4mg고 끊어버리면 여기서 C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4mg로 전체 둘의 질량 합인 5m A가 되는 거니까 A는 5분의 4g가 될 거고 얘를 끊어버리면 얘는 밑으로 얼마를 받아요? 4mg를 받는 거고 MA 이렇게 되겠죠? 요 가속도가 5분의 4g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은 5m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몇 배가 되는 거야? 5m A가 B의 몇 배냐? 그럼 밑으로 4mg에 해당이 되는 건데 mg에서 마찰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5배 5m이 되는 거고 다음에 빗면에 따라서 A는 5m이고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의 몇 배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렇게 빗면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세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얘가 5m인데 얼마로 작용해? 4mg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mg는 5m의 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5분의 3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5분의 3.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따라서 5mg의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5분의 3. 따라서 3mg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에 작용하는 빗면이 A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값은 mg의 몇 배다? 3배가 되게 되겠죠. 자, 다음에 199번. 그림은 물체 A가 수평 방향에 대해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점 P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빗면에서 점 P에서 물체 B를 수직인 방향,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5m/s로 발사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는 힘을 이쪽으로도 받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여기서 받는 힘이 여기 얘가 중력만 이렇게 있게 될 텐데 이 중력이 결국에는 여기를 이렇게 쏴버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힘과 이렇게 받는 힘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된다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얘가 mg고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mg의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은 밑으로 g의 코사인 30도만큼이 바로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가속도. 그 다음에는 빗면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mg 사인 30도가 될 텐데 어차피 자유낙하면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밑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가 g 코사인 30. 그럼 요거 질량을 m으로 한번 놔봅시다. 그리고 여기 R에 도달하는 순간에 A의 속력은 얼마가 나왔다라고 나왔냐면은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린 속력은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5m/s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던져 올렸고 이렇게 갔고, 이때 작용하는 중력값은 G 코사인 30. 이거 앞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력각도는 G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만큼이 중력 가속도에 해당이, 총 얘가 받는 빗면에서의 가속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최고점에서의 y방향 속력은 0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연직 방향 속력이 0이라고 치면은 0은 처음 속력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g에 t에 해당이 될 거고, 요거의 몇 배를 따라서 t는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3분의 10 g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얘가 g로 되니까 루트 3g분의 10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총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똑같기 때문에 총 운동 시간은 이거의 몇 배? 2배가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g 20이 총 운동 시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이게 총 운동 시간. 그러면은 이 녀석은 V0,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빗면각이 30도니까 빗면을 따라서 G 사인 30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1 G가 요거의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V0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T 루트 3분의 G 곱하기 10. 이 값이 여기서 0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쵸? 얘하고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따라서 V0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루트 3분의 5m/s가 처음 던져 올렸던 V0 값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20. 여기가 20이구나. 2배니까. 루트 3분의 20. 이걸 넣어줘야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루트 3분의 5가 아니라 루트 3분의 10이네요. 이게 처음 속력 던져 올린 값 V0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번. 그림은 같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A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 B의 공전 궤도는 각각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 중에 하나인데, 공전 주기가 A하고 B하고 같대요. 공전 주기가 같다라는 소리는 둘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소리냐면은 같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B에서는 V가 나와요. 그러면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B까지 거리가, 여기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그 행성이 있는 거고, 여기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 이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속도가 V예요. 그러면 V는 루트 R분의 G M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A는 제일 가까운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얼마냐면 2V예요. 2V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V니까 2V가 되려면 루트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R분의 G M이 돼야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얼마나 있었을 때 여기에 B가 4분의 1 R만큼 있었을 때가 2V, 가장 가까운 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공전 주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공전궤도 장반경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R이 되는 거고,
얘도 2R이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R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분의 7R이 나와야지 합쳐져서 2R이 되면서 공정궤도 장반경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R로 같을 거예요. 그래야 주기 같을 거니까. 그러면 ETJ로가 됐었을 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속력이 제일 빠를 때니까 즉 여기서 RA 대 RB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 R 대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 대 4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로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G는 하나는 그러니까 R 제곱분의 G M으로 보면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누가 가까운 A가 B의 몇 배가 나와야 돼요? 16배 정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AB보다는 더 큰데 대략 한 16배 정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R이고 4분의 1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1번 보자. 그림은 행성 PQ의 표면에서 물체 A하고 B를 각각 V와 이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는데 지금 이 V자리는 날아가고 A는 왔어. 그러면은 행성 P의 탈출 속도를 PQ 얘를 VP, VQ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 V는 누구보다는 커? VB보다는 VP보다는 크고 V는 작고 여기는 둘 다 던졌는데 그러면 VQ는 뭐보다 작아요? V보다 VQ 값이 작으니까 탈출 속도는 누가 더 크다? VP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2번 보자. 그림 가는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행성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태양의 중심에서 여기서 거리에 따른 R을 나타냈대요. 점 P하고 Q에서 행성의 운동 에너지가 EP 하고 여기서 EQ래. 자, 그럼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R1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E0 더하기 EP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R2에서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E0 더하기 EQ 이렇게 해당이 될 테니까 EP 마이너스 EQ 그럼 EP 마이너스 EQ는 E0 마이너스 2분의 1 E0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1 E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요 값이 바로 EP-EQ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203번. 그림은 물체 A와 실로 연결돼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의 점 P에 정지에 있던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찰이 있대요. 마찰력, 예를 들어서 F가 작용을 한다 라고 칩시다.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4m G에 크기가 이 가에서 점 P까지 이동을 시켰대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정지 상태였고 P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V라고 칩시다. 다음에는 B가 P를 지나는 순간 F를 제거했더니만 R에서 다시 속력 값이 0이 됐대요. 그러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S고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ES다 라고 나와 있고요. A, B의 질량은 모두 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둘이 가속도의 비율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 가속도를 A1이라고 치고 이 S를 가는 동안에는 가속도 A2라고 칩시다. 물론 A1은 플러스 방향일 거고 A2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속력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0에서 V고 V에서 0이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이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이어서 가속도 A는 2S분의 속력 변화량의 제곱인데 어차피 0에서 V제곱 되나 V제곱 돼서 0 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동일하고 그럼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 2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분의 1, 4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대 2,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S분의 1이고 하나는 A2가 2S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대 1에 해당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를 2A라고 치면은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A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둘의 가속도의 비를 구했고, 그럼 첫 번째 이 A를 봅시다. 그러면 일단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그럼 운동을 이때 1로 하니까 마찰력은 여기서 운동 마찰력은 무조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대신에 여기서는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가 크지. 4mg에서 mg가 빠지고 여기서 마찰력 F가 빠져요. 그래서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2m이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2a에 해당이 돼요. 방향은 고려 안 할게요. 선생님이 알짜 힘의 방향을 바꿔줘서 풀어줄게. 그럼 얘를 힘을 빼버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가속도란 말이죠. 마이너스 가속도면 뒤가 더 큰 거니까 mg에서 이번에는 마찰력이 더해져야 돼요. 그렇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이 힘이 더 크니까 얘가 멈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mg에서 F만큼이 더해준 게 전체 알짜 힘이고 얘는 2m에 이때는 가속도가 A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3mg 마이너스 F는 4ma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mg 플러스 F는 6ma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 4mg는 얼마가 되냐? 두 개를 2ma하고 4m 왜 6ma야? 그냥 2ma지. 더해버렸네. 2ma. 그러면은 6ma는 a는 3분의 2 g가 바로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a가 3분의 2 g니까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2a잖아요. 다 2배니까 이때는 3분의 4g가 되는 게 맞죠? 그죠? 3분의 4g, 여기서는 3분의 2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여기서 A가 3분의 2g라는 걸 풀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풀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얘는 mg. 자, 그럼 얘를 넘겨버리면 이 F는 2m 곱하기 3분의 2g 마이너스 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4에서 mg가 빠지면 3분의 1 mg가 바로 마찰력의 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3분의 1 mg.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걸리는 장력과 T를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아래로 얼마 작용하니? mg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T에서 여기서 지금 누가 더 크냐면 mg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래로 알짜임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mg 마이너스 t는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아까 a가 얼마가 나왔어요? 3분의 2g가 나왔으니까 질량이 m이지. 따라서 3분의 2m 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3분의 1 mg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맞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니까 답은 4번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4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 방향에 대해서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의 점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그럼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빗면의 끝점
부터 수평면까지 쭉 내려오고 퐁 튕겨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도달했는데 전체 P의 높이는 3h고 빗면의 끝점의 높이는 여기서 2h만큼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이제 자유낙하를 한 거나 마찬가지 빗면을 내려와도 마찰을 무시하면 여기서의 속력 V는 루트 2g h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 속력이랑 연직 방향 속력으로 나눠지게 될 테니까 이게 실제로는 V고 따라서 얘는 수평 방향 속도는 2분의 V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V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연직 방향 속도는 V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사인 30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V 값이 연직 방향 처음 속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V가 됐으니까 이 빗면의 길이는 2h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인 30도가 이 빗면의 길이를 S라고 치면 S의 사인 30도가 H가 되니까 빗면의 길이가 2H.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V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루트 2G H가 되니까 루트 2분의 G H가 평균 속력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치면 T1은 평균 속력으로 전체 운동거리 2H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GH로 2H만큼을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GH분의 그러면 8 H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풀어주면은 이 루트 제곱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지워져 버리면은 루트 G분의 2H. 이게 T1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T2를 구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속력 값은 2분의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값이란 말이에요. 평균 속력을 여기서의 평균 속력이랑 여기서의 Y방향의 속도랑 똑같으니까 이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G분의 2분의 GH. 자, 얘가 2분의 GH가 나올 거고 여기 도달했었을 때 연직 방향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V 다시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총 낙하 높이가 2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등가속도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여기서 V 다시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 중력가속도 G 높이가 EH는 V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의 제곱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G H에 해당이 될 테니까 V 다시의 제곱은 4GH 더하기 2분의 G H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9GH 따라서 V 다시는 루트 2분의 9GH가 되는 거니까 3 밖으로 빠져나오고 2분의 GH가 돼요. 따라서 처음 속력의 몇 배가 됐냐면 지금 3배가 됐다란 말이에요. 나중 속도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걸린 시간 T2는 결국에는 V는 V0 플러스 여기서는 AT에서 GT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 속도가 여기서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GH 빼기 처음 속도가 루트 2분의 GH를 빼준 값을 중력가속도 G분의 1로 나눠준 게 총 운동시간 T2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빼주고 여기 넘겨준 거야.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여기서 이 루트 2분의 GH 곱하기 G분의 1이 T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 버리면은 루트 이 G분의 G H 이 제곱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얘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G분의 루트 안으로 넣어줄게. 4H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소거가 돼 버리니까 루트 G분의 이 H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 T2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T1이 이 루트 G분의 2H고 T2가 루트 G분의 2H니까 둘의 합에 해당이 되겠죠. 총 나타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T1 플러스 T2에 해당이 되니까 3 루트 G분의 2H가 총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겠네요. 따라서 5번 되겠네. 왔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 205번 봅시다. 그림은 높이가 H인 수평한 책상변에서 물체 A가 책상 아래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구멍을 통해서 실로 연결돼서 등속 원운동을 하다가 실이 끊어진 뒤 A가 빡 하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와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요때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둡시다. 자, A가 책상면을 따라 떠나는 순간부터 지면에 닿을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3H, 연직 방향으로는 H. 그러면은 빵 튀어나갈 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연직 방향은 속도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자유낙하에 해당이 될 테니까 총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던져 나간 속력은 얘는 무슨 운동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 요것 동안에 3H를 간 거죠. 따라서 V는 루트 G분의 2H분의 3H에 해당이 될 거고, 루트 2H분의 9H 제곱 곱하기 G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니까 루트 2분의 9H G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속력값 V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던져나간 속력값 V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 중력이 EMG가 여기서 90역으로 작용을 했을 테니까 EMG는 R분의 MV 제곱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따라서 질량은 소거가 돼버리면 여기서 반지름 R은 EG분의 뭐가 됩니까? V 제곱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EG분의 1 곱하기 요거 제곱 2분의 9H G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4분의 9 H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 R에 해당이 되는 것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운동 주기는 이제 T는 V분의 2파이 R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2파이는 밖으로 빼놓고 V분의 R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V가 이 속도잖아. 2분의 9G H분의 이거죠. 4분의 9 H에 해당이 되니, 그럼 루트 2분의 9G H분의 16분의 81H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워져서 9가 되고, 요거하고 지워져서 8이 돼버리고, H하고 요거 하나 지워지면은 남는 게 루트 8G분의 9H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제곱이 빠져버리면 2분의 3 루트 2G분의 H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앞에 2파이가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전체 T는 2파이 곱하기 2
분의 3 루트 2g분의 h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지워지니까 3파이 곱하기 루트 2g분의 h 이렇게 했네요. 3번. 그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6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m인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A, B의 공전 궤도를 나타내는데 A는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B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고 긴 반지름이 2R인 타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P하고 Q는 각각 가장 먼 점, 가장 가까운 점이래요. 누가? B가. 자, 그러면은 A의 속력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V는 루트 R분의 G M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 그러면은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는 더 작죠. 왜? 행성에서부터 머니까 구심력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왜? 중력 각도가 구심력이니까. 자, 그러면 공전 주기는 A가 B의 2배다. 자, 그러면은 A는 R이고 B는 2R이잖아요. 그러면 이 T 제곱 이꼴 R 3승 값으로 비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8 R 3승에 루트 씌워져 버리면 이 루트 2배가 돼야지 되겠네요. 2배가 아니라 2 루트 200.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맞는 거는 누구만? 니은만 맞네요.